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LG전자가 최근에는 금방이라도 이 추세대를 이제 돌파를 할 것처럼 만들어 놓더니 이번에 아주 좋은 위치에서 이 반등이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또 이 저항 추세대에 딱 걸려버리면서 그대로 또 저항을 받고 무려 장중에 이제 10%가 넘는 급락이 진행이 된 겁니다. 정말 방향성을 도무지 알 수 없게 현재 LG전자 급등과 급락을 지금 동반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든 진입을 한 주포들이 뒤통수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탈 신호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빠르게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상에서 주가가 이렇게 노란 밴드에 들어오게 되면 이번 바닥에서 사온 물량은 우린 수익을 실현해야 된다 했는데 보시다시피 시가부터 이탈의 흐름을 만들더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시 또 이 무지막지한 매도 물량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주포들의 이 뒤통수에 안 당하려면 우린 무엇보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대응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펀더멘탈이 통하지 않는 아주 비이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린 이 대응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 지난번과 매우 똑같은 패턴이 다시 한번 발생한 겁니다. 돌파를 하면서 수익을 좀 주더니 시가부터 깨지면서 급락을 만드는 패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유지할 것처럼 하더니 시가부터 깨면서 급락을 만드는 패턴. 자, 문자 받으신 분들은 전부 대응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려운 장 그래도 이 단비 같은 수익 챙기신 분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럼 이탈 신호가 나왔으니까 LG전자 다시 한번 이 직전 저점을 깨면서 급락을 만드느냐?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이 음봉에서도 떨어지는 이 하락에서도 세력들의 이 잔인한 시나리오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왜 돌파할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이 LG전자가 다시 한번 매도에 대한 폭탄이 떨어졌는지, 그럼 우린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오늘 시장의 문제는 당연히 미국장의 하락 여파였죠. 그동안 잘 유지를 해오던 지수가 수렴 구간에서 지금 정확히 이탈의 신호가 발생이 되면서 급락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무너짐이 발생이 된 건데, 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 지수에 대한 하락도 있지만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이 유가의 지독한 상승이었습니다. 자, 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다시 한번 이 중동발 악재가 심각한 상황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이란에게 지상군을 투입한 해 만에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 중동발 악재는 지수를 일시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를 정말로 끌어내리는 이 하락 전환의 트리거가 되진 절대 않는다는 거죠. 즉 일시적 이 노이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 공포의 극점에서는 트럼프 발 타코 발언이 되었던 결국 이 해결책이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바로 올해 중동 악재에서도 경험을 다들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을 깰 것처럼 자리를 만들어 두더니 딱 멈추게 만들더니 그리고 나서 이 시장에 대한 이 급전환을 보였던 사례들. 그러니까 현재도 같은 상황에 저는 처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은 매번 이 역사에서 자주 발생했던 이야기입니다. 03년도 초에도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것처럼 소문과 뉴스들 때문에 미국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연일 급락하면서 공포감을 만들었는데, 03년도 3월 20일이 되면서 미국이 정말로 뭐 지금처럼 이 지상군은 투입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개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소식과 함께 오히려 불확실성이 소멸이 되면서 지수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악재가 현실화되면서 지상군이 들어가는 순간 시장은 이미 악재를 선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유가가 이미 다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지수는 불기둥을 뿜더라는 거죠. 원래 바로 이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여러분들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이게 가장 무서운 악재죠. 근데 이 불확실성이 노출이 돼버리면 그건 곧 재료의 소멸이 되더라. 항상 그 공포의 극단에서는 수급 반전이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LG전자 오늘 이제 하락이 강하긴 했지만 이 오늘의 음봉 역시 저는 이 페이크성 음봉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그 기술적으로도 그 흐름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LG전자 이번에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었던 건 바로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었죠. 자, 현재 이 하락세가 진행이 되긴 했지만 아직 이 아래에는 견고하게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혹시나
추가적 하락이 한번 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또 어디입니까? 바로 이 최근에 계속 지속하게 이어왔던 이 추세대의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선 다시 한번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또 터져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 가격이 이제 15만 원 선이라고 이제 잡혀져 있는데 이 15만 원이라는 가격은 월봉상에서 이 10월선 상당히 매우 중요한 가격과 또 중첩이 되는 위치에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LG전자에 다시 한번 이 극저점을 주는 이 기회의 자리가 될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자리가 오면 우린 다시 한번 또 매수를 노려보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이 LG전자가 추세 하단에 근접을 할 때마다 항상 매수를 하고 반등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 이 반등을 챙겨오는 매매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려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저점 형성이 될 때가 제가 말한 이 악재의 소멸 구간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저점 이후의 반등은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뭐 하단 가격뿐만 아니라 이 월봉상의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요. 이 LG전자는 그러니까 이미 이 고점 대비 지금 빠진 폭이 여러분들 무려 65%예요. 그 가격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다는 거죠. 이미 맥시멈으로 낙폭과대의 위치를 채운 거기 때문에 그 뒤에 터져 나온 반등은 오히려 이 추세대를 넘어가는 이 흐름까지도 현재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이 추세대라는 게 형성이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추세대를 그리면서 끝까지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자리에서는 이제 필연적으로 이 추세대를 넘어가는 이 반등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노려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그게 안 나오고 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 121 이동평균선에서 하나의 쌍바닥을 그리면서 전환할 확률이 오히려 저는 더 크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주말에 악재가 터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재료 소멸이 되면서 시장 그렇게 해석을 할 거라고요. 우리는 현재 이 잔 흔들림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미 맥시멈을 채운 이 낙폭과대 국면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항상 기회가 됐지 영원히 하락을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뭐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쌍바닥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느냐, 한번 살짝 저점을 깨는 트랩을 주고 나서 반등을 하느냐, 이 반등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떤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일단 당연히 미장이 이제 반등이 나온지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상에서 지금 현재 이 바닥을 다시 다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환점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럼 이렇게 밴드의 중심선이 내려올 겁니다. 다시 이 돌파되는 흐름, 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 우린 그땐 이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제 이 LG전자는 기술적 반등존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 LG전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상당한 변동성을 만들다 보니까 이 흐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계좌를 볼 때마다 한숨 쉬고 잠 못 들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자, LG전자는 상승 추세가 마무리가 된 거고 명백히 지금은 조정 국면입니다. 즉 시장에 대한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 방법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이 눌림목 거래를 해왔지만 지금 이 우하향 박스를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안에서만 거래를 해야 되는 거지 예전에 이 상승장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매매로는 절대적으로 이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장이었으면 몰라도 지금은 사실상 이 단타장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의 성질, 국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 중요한 포인트마다 현재같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고 뭐 하단 매수, 상단 매도로 지금 이 우하향 박스 구간에서 이제 거래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걸 이해하고 거래를 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LG전자 정말 피가 마르고 지옥 같은 지금 시장 상황과 함께 이 하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래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LG전자 너무 오랜 하락이 되다 보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던데 지금 이 구간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바닥 라인에서 또 세력들한테 물량은 다 털리는 거고 다 줘버리는 거고 나중에 전환에 대한 시장이 또 터져 나오면 그땐 또 구경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버텨낼 수 있게
함께 잡아드릴 테니 다들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하락이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때 이 돌아오는 8월장은 대반등장이 기다리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다음 주 말씀드린 대로 쌍바닥이 진행이 되는지 저점 이탈의 이후에 반등인지 체크를 하고 매수 문자를 다시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맥점에 타는 흐름이 진행이 되면 그 구간은 시세 초입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현재 이 흔들리는 시장 갈피를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장세에 맞게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난 타점 놓치셨다고 하면 이번 타점은 정말 이 마지막 기회니까 꼭 받아보셔서 이 8월 달에 오는 이 반등장 제대로 드셨으면 합니다. 세력들의 흔들기 속에 틀리지 않고 바닥을 잡는 이 정확한 매수 맥점, 그리고 우리가 도망쳐야 되는 이 엑시트 맥점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돌파 시점에서의 매수, 깨져서 도망쳐야 되는 그 엑시트 타점 여러분들도 똑같이 실시간으로 신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해왔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 대회에서 87.2%라는 이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구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투매가 나오면 왜 저점이 형성이 되고 어디를 돌파해야지 이제 추세 돌파가 나오는지 이 흐름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도 실전 매매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채널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